그러니까 옛날이라면은 돌아가셨을 분이 지금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열에 한 두세 명 이상 나오고 있다.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홍해걸입니다. 국립암센터와 함께하는 콜라보 방송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가지 암 궁금증 또 첨단 치료에 대해서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또 아주 귀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국립암센터 부속 병원장님이기도 하시고요. 혈액내과 전문의이기도 하십니다. 엄현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 암센터의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최고 수장이시네요. 네, 부속 병원장입니다. 네,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면 주로 전담하는 환자는 어떤 분들인가요? 제가 전공이 이제 혈액암이기 때문에 혈액암 하면은 우리가 뭐 백혈병 흔하게 알고 있죠. 네, 그다음에 악성 림프종, 다발골수종 이런 암들이 제일 빈도도 높고 많이 보는 그런 암종이 되겠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술부터 첨단 항암제까지 두루두루 다 관여하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나 기자 초창기만 해도 사실은 진행된 암에 대해서 항암제들이 옛날 세포독성밖에 없어서 크게 생존율을 떨어뜨리지 못하고 환자는 고생대로하고 뭐 이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뭐 날마다 뭐가 막 논문들이 나오고 종류도 뭐 너무 많더라고요. 새로운 항암제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런 첨단 항암제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좀 이렇게 좀 숲을 그려주는, 뭐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여야 할지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첨단 항암제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독성이 좀 적고 효과도 좋고 사실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장 흔한 그 혈액암이 악성 림프종인데 1년에 한 5천 명 정도 신환이 발생합니다. 5천 명이면 적지 않네요. 네, 적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고형암 몇만 명보단 적지만 혈액암 중에 가장 많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흔한 그 형태가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입의 림프종인데 한 40%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 치료를 예를 들면 저희가 한 20년 전에 전통적인 항암제라고 이제 차암요법이라고 있었어요. 항암제 이제 조합이 거기에 그 리투치마비라고 하는 항체가 개발이 되면서 이제 전통적인 항암제에다 결합을 해서 치료를 했더니만 생존율이 10% 이상이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그 표준 치료를 바꿔버렸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고, 그러면서 이러한 그 항체들이 계속 이제 진화가 되고 개발이 되면서 항체에다가 이제 항암제를 결합한 그런 이제 그 항체 그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또 새로운 항체 계열의 치료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상 연구도 하고 실제 이제 환자들한테 쓰이죠.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은 이제 생각하시면 우리가 항체라고 하면 그 표적을 쫓아가서 거기서 결합을 해서 암세포만 주로 죽이고 하는 것인데 거기다 이제 항암제를 결합을 하니까 그 표적을 하는 암세포에 결합을 하면서 주위에는 손상을 덜 주고 거기에 이제 항암제가 가서 유리가 되면서 암세포를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훨씬 더 효과가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 약제가 개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중항체라고 생겼는데 이건 또 뭐냐면 한쪽은 암세포를 인지하고요. 이중항체니까 한쪽은 우리 몸의 T세포, 면역세포를 인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와 면역세포를 연결해주면서 강력하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이중항체입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이용해서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이 이중항체인데 이렇게 많이 이제 진화가 되었죠. 그리고 나서 또 최근에 나온 게 뭐 카티 면역세포 치료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 몸에 이제 면역세포 T세포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암이 생겨 있죠. 혈액암이. 그렇기 때문에 기능을 못하니까 이 우리 몸의 T세포 면역세포를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서 면역세포에다가 이 어떤 무기를 장착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과정을 갖고 있는 새로운 계열의 면역세포 치료제가 이제 카티세포 치료제입니다. 네, 크게 세 가지네요. 그러니까 표적 항암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면역 항암제, 네. 뭐 면역 체크 포인트 뭐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카티 세포 네네. 치료제. 이 크게 세 가지가 요즘 각광받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들으신 분 가운데 아까 그 리투시맙 네네. 얘기하실 때 네네. 생존율을 10% 향상했다고 네네.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의사들은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네네. 하는데 일반인들은 야 뭐야 10% 갖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 이제 항암제 신약이 개발되면 굉장히 지금까지는 조금씩 이제 생존율이 좋아졌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것을 한 6개월, 1년 정도 향상시켰다라고 해서도 허가를 받습니다. 오호. 그런데 진행을 억제시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의미가 있는데 실제로 완치율을 10% 정도를 올렸다는 것은 대단한 그건 것이죠.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건데. 거죠. 그래서 기존에 그 질환에 치료할 때 우리가 성적이 한 60%대였던 것이 완치율이 이건 완치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10% 이상 올려서 70%대가 된 것은 정말 대단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항체 치료제가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꾼 그런 치료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이제 그러니까 교과서로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고 있잖아요. 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정치를 하셨던 김한길 씨 그 말기 폐암으로 수술하려고 열었다가 도로 닫았는데 6개월 이내로 다 돌아가실 거라고 했는데 지금 3년, 4년째 생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것도 지금 이 첨단 항암제 덕분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럼요. 그 면역 항암제 이런 것들이 그전에는 사실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었는데 어떤 약을 투여해서 실제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퇴치시켰다. 이것은 뭐 대단한 발전이고 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분야로 이제 노벨상 수상자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그 표적을 찾아서 죽이는 항암제도 있고 2세대, 또 3세대에는 나의 면역력을 높여서 이렇게 암을 찾아내서 죽이는 방법이 있고 뭐 키트루다 같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진일보된 게 아예 면역세포를 뽑아갖고 유전공학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다시 넣어주는 게 이제 카티 치료잖아요. 이렇게 크게 세 뭉치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 세 개를 한꺼번에 다 해주면은 효과가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사실 카티 치료제는 최근에 임상 연구가 이제 다 끝나고 단독으로 쓰이다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궁금증, 이것들을 병합하거나 뭘 더 그 추가를 하면 생존율을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게 좋은 치료지만 그래도 여기에 또 안 들어서 추가로 재발하는 환자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걸 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마치 얘기하시는 그런 면역 항암제와 카티 세포를 같이 한다든지 뭐 어떤 항체를 같이 투여한다든지 이런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보시기에 그 한 3, 40년 전에 세포독성 1세대 항암제만 있었을 때하고 지금 다양한 무기를 갖고 있을 때하고 무증상 생존 기간이라 그러나요? 뭐 그런 거라든지 완치율이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향상됐다고 보십니까?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향상이 됐죠. 왜냐하면은 그 림프종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뭐 지금 말씀드린 대로 1940년대 뭐 나이트로젠 모스타드 같은 그런 독가스에서 한 그런 항암제가 개발이 되고 그 이후에 50년대 뭐 멜팔란 뭐 사이클로포스마이드 저희가 많이 지금도 쓰는 약들입니다. 개발됐을 때의 치료 성적과 지금은 이제 완치율이라고 표현하면은 뭐 병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20-30% 이상 향상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이제 다발골수종이라고 하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항체를 만드는 그런 세포에 생긴 혈액암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정말 뭐 치료 약제도 없었고요. 생기면은 뭐 그냥 이 전통적인 항암제 좀 쓰다가 안 됐는데 지금은 점점 이제 약제들이 좋아지면서 한 30-40% 이상 우리가 생존율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그 대단한 성과가 있고 림프종에서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뭐 아까 얘기한 대로 10몇 프로의 성적 향상도 있고 20% 이상 향상된 그런 병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표적 치료제, 면역 항암제, 세포 치료제를 통해서 생존율 자체가
뭐 엄청나게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이라면은 돌아가셨을 분이 지금은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이 열에 한 두세 명 이상 나오고 있다. 그럼요. 그럼 앞으로 최소한. 예. 앞으로는 더 발전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말씀드린 악성 림프종 중에 이제 그 대표적인 위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도 생존율이 한 70% 정도 되는데요. 뭐 좋아져서 그 정도 되지만 아직도 30%의 환자들이 이 병으로 재발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지금 신약들이 계속 나와서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뭐 점점 이 약제들이 좋아져서 뭐 아직도 개선할 여지가 뭐 최소한 10 내지 20% 정도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약제뿐만 아니라 이제 분자생물학적인 방법으로 또 그 암세포가 갖고 있는 유전학적인 특징을 알면은 거기에 대한 또 이 약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약제 개발도 굉장히 또 가속화되고 있고 해서 같이 또 병합이 되니까 예, 또 희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많은 암 가운데서도 특히 이 표적이나 면역 항암제에 도움이 되는 암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암은 아직도 큰 도움이 안 되는 암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선생님께서 좀 정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몸담고 있는 악성 림프종은 많이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악성 림프종도 사실은 이제 이 A형 이제 여러 가지 타입이 수십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악성 림프종이지만 거기에 따라서 치료가 조금 다르고 예후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그 면역 항암제, 면역 항체들, 그다음에 카티 세포 치료제 이런 것들로서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림프종이 이제 악성 림프종, 비호지킨, 호지킨으로 나누는데 호지킨 림프종 같은 경우는 사실 국내에는 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외국에 훨씬 많죠. 근데 거기는 특히 이제 이런 면역 항암제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네, 그런 그 분야입니다. 그래서 얘기하신 그런 그 면역 관문 억제제, 예, 자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약들을 투여해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분야고요. 그다음에 근데 백혈병 같은 경우에 급성골성 백혈병이 이제 가장 흔한 백혈병인데요. 1년에 한 1,700명 이상 발생을 하는데 여기에는 뭐 지난 세기에는 거의 신약이라고는 없었고요. 뭐 지금도 물론 쓰지만은 뭐 옛날부터 써오던 약제들을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런 그 새로운 화학 물질, 약물들, 이 표적을 우리가 찾음으로써 신약들이 개발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분야는 갈 길이 조금 더 멉니다. 그래서 백혈병 쪽으로는 그래서 급성골수성 백혈병도 좋은 약들이 최근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그런 그 이 면역 치료제 관점 또는 이제 세포 치료제 관점에서는 아직은 조금 그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자, 그러면은 문제는 이제 이런 그 첨단 항암제를 투여하고 싶어 하는데 암 환자들은 누구나. 네. 근데 이게 당연히 이게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 적용도 아주 까다롭게 되는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혈액암 쪽은 어떻습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험이 되는 약들도 그 전보다는 많이 그 제도권 내로 들어왔지만은 현재 매년 신약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따라잡는데 한 몇 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드린 신약들은 보험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근데 호지킨 림프종에서 최근에 이제 그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이제 하는 그런 약들이 승인을 받아서 보험으로 쓰일 수 있었지만 그 약들은 그 전에 이제 재발했을 때만 보험이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게 갭이 있어서 사실 외국하고 비교할 때 생존율의 차이가 다발골수종 같은 경우는 그 뭐 미국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생존율이 좀 떨어집니다. 초기에 같이 쓸 때는 효과가 좋지만 아직은 뭐 그거는 이제 이 보험 되기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재정 독성이다 뭐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 항암제가 워낙 비싸니까. 네. 그래서 이 비싼 첨단 항암제를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가도록 효율적으로 잘 공평하게 분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라는 비판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선생님 분야에서 보면은 어떤 질환이 가장 절실한데 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뭐 백혈병도 신약 나온 것도 지금 어려운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다 백혈병이나 다발골수종이나 악성 림프종 다 모두 이제 그런 문제를 다
안고 있습니다. 다. 그 세 가지 제일 많은 그 혈액암들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요새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뭐 새로운 연구 결과도 많이 알고 네. 그런 경우에 국가에서 건보 인정을 안 해도 네. 그 외국 제약회사에서 개인이 사갖고 병원에 와서 이렇게 투여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현재로서는 의료법상 가능은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암센터는 아무래도 국가기관이니까 네네. 좀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겠죠? 선생님께 좀 임의 비급여라고 네,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 부분에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도권 내로 들어와서 환자의 부담 100%를 쓸 수 있다라고 우리가 승인을 하면 물론 환자가 다 부담을 하지만 합법적인 진료가 되는 것이고요. 이른바 100대 100. 100대 100. 네. 예. 이제 그런 식으로 사전 승인 요법이라고 해서 어떤 근거만 있으면 우리가 신청해서 미리 이제 행정적인 허가를 받아놓고 그렇게 사용하는 방법들이 최근에는 굉장히 우리가 노력을 하고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인 방법으로 신약들을 많이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임의비급여는 승인되지 않은 약제를 이제 쓰고 나면은 이제 사실 또 거기에 대한 또 심평원에서의 또 이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병원이 또 책임져야 할 부분도 책임지고 다 있고. 그걸 다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임의비급여라는 것이 상당히 좀 그 병원 입장에서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게 의료가 돈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게 바로 이 첨단 항암제 쪽이 아닌가 싶고요. 선생님 분야에서 네. 가장 프라미싱하고 가장 각광받고 가장 환자가 투여했을 때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항암제가 있다면 뭘까요?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항체 치료제 계열이죠. 아까 말씀드린 리툭시맙이 뭐 대표적인 약제고요. 바이오시밀러라 그래서 네. 만든 게 트룩시마고 네. 리툭시맙하고 맙테라입니다. 로슈에서는 네. 그게 이제 저희 그 전부터 물론 쓰였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10% 이상 생존율을 올린 굉장히 그 검증되고 효과가 많은 그런 그 항체고요. 그거 이제 재발했을 때도 쓰고 예. 그 다발골수증 분야에서는 다라투마비라고 하는 역시 항체입니다. 그것도 이제 4차 재발 이상에서 보험이 되고 현재로서는 이 기존에 이제 쓰였던 항암제들 플러스 써서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돼 있어서 이제 쓸 수는 있습니다. 그게 허가는 돼 있고요. 대신에 이제 이 보험은 아직 적용은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그런 다라투마비라는 그런 그 항체가 다발골수증에 쓰이고 그다음에 뭐 블리나투모맙이라고 이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의 이중항체. 예, 그것도 이제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잘 쓰이는 그런 약제들입니다. 항체 종류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뭐 최근에 이제 허가 받은 이제 1차로 제가 아까 들어왔다고 말씀드린 약 중에 브렌투시마 베도틴이라고 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CD30이라는 항원을 표적하고 거기에 이제 항암제를 붙인 것인데요. 이제 그전엔 호지킨에서 재발했을 때 또는 이제 림프종 중에 그 T세포 림프종 중에 한 CD30을 양성 표지하는 그런 림프종에서 재발했을 때 쓰였지만 최근에 이제 처음부터 초치료에 쓰일 수 있게 진행된 경우에 쓰일 수 있게 허가가 됐습니다. 네. 그런 약제들. 그다음에 뭐 또 면역 관문 억제제 같은 거, 니볼루맙, 펜브롤리즈맙 이런 약제들, 그런 약제들이 조금 더 이제 그런 호지킨 림프종에 효과가 좋은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항체라는 건 이제 무슨 뭐 코로나처럼 바이러스 죽이는 게 아니고 일종의 표적 항암제 개념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요. 네. 그 항체라는 것이 항원 항체가 있으면 그 어떤 항원, 암세포가 표지하는 단백질이 있거든요, 표면에. 거기에 들러붙어서 이게 단순히 이제 들러붙는 게 아니라 들러붙음으로써 그 암세포를 깨는 그런 여러 가지 작동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기전으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항원 항체의 결합만으로도 네. 암세포를 이제 죽일 수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그 항암제까지 결합을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식의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의 좀 운도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똑같은 암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걸린 암세포 표면에 그 말씀하신 그 특별한 표적, 단백질 껍질이 뭐 있으면 지금 얘기하신 표적 항암제로 도움이 되는데 그게 없으면은 효과가 없다면서요? 그런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악성 림프종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요. 종류가 많습니다. B세포, T세포 있는데
B세포는 이렇게 이제 항원들 CD19나 CD20이나 하는 항원들을 표시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항체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뭐 79B라는 것도 있고요. 다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T세포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T세포는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요. 지금 이제 일부 이제 특별하게 표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아까 말씀드린 T세포 중에 일부 어떤 이 악성 림프종은 CD30을 표시하기 때문에 브렌투시마 베도틴이라는 약이 잘 들어서 효과가 좋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그 타입들은 효과가 좋지 않아서 뭐 최종 생존율이 20-30%밖에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체나 카티세포 치료제 다 마찬가지 미중항체 그 표면에 암세포 표면에 항원 그 단백질이 없으면 가서 공격을 못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운이 똑같은 림프종인데 누구는 잘 듣고 누구는 안 듣고 하는 것이 그 암세포가 갖고 있는 성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어떤 단백을 표현하고 어떤 유전학적인 특징이 있는지 어떤 돌연변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약제가 있고 없고 치료 성적이 좋고 나쁘고가 또 구분이 됩니다. 네. 자, 많이 발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더 연구가 많이 진행돼서 좀 더 많은 표적을 발견해서 좀 더 많은 암들을 치료할 수 있는 시대가 와야 될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국립암센터 부속 원장님이시죠. 우리 엄현석 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